이번 주 핫 이슈.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 전 세계 83개국 1,800여 명의 천문학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연맹은 언론 브리핑에서 외계 행성 이름 짓기 공모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외계 행성은 아주 멀리 태양계 밖에 있는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지칭하는데요. 최초의 외계 행성이 불과 30년 전에 발견됐고 이후로 현재까지 약 5,000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그중에서도 새로 발견돼 현재 과학적 명칭만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 20개의 이름을 짓는 내용인데요. 이들 행성계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첫 번째 외계 행성 관측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20개의 외계 행성계 목록 중 하나를 택하고 그 이름과 제안 이유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난 2019년 공모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발견한 외계 행성계에 백두한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외계 행성에 한글 이름이 붙여질 수 있을까요? 이번 공모전은 11월 11일까지 네임엑소월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2023년 3월 20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공모전의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됐다.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쏘아올린 국가로 등극하며 국내 우주 개발에 초석을 다지는 순간이었다. 우주 분야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 그 뒤에는 인생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과학자 고 최순달 박사가 있었다. 1939년 대구. 오! 이거 신기하다. 순달아, 뭘 하니? 우린 밖에 나가서 놀자. 그래, 나가서 술래잡기 하자. 야, 애들아. 이걸 돌려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나오잖아. 우리 이거 한번 뜯어볼래? 이거 술래잡기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그걸 왜 뜯어? 너네 엄마한테 등짝 맞고 싶냐? 야, 쟤 이상해. 우리끼리 놀자. 그래. 재밌다. 밖에서 노는 것보다 기계장치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 최순달은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는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졸업한 시점인 1954년은 한국전쟁 후 혼란의 시기. 예? 제가 일할 곳이 없다고요? 아휴, 예. 요즘 그 전기공학 학위 가지고는 일할 곳이 없어요. 그 전쟁 나서 건물 다 무너지고 했는데 뭐 기계 뭐 만지고 뭐 만들고 그럴 환경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제가 일할 수 있을 만한 곳이 하나는 없을까요? 그 대학 졸업하셨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그 중학교 2급 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그 야간 학교 강의라도 해보시렵니까? 야간 학교요? 결국 그는 당시 최소 생활비를 벌 수 있었던 야간 학교 교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안 되겠어. 한국에선 도저히 살 방도가 없어. 그래,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는 수중에 있던 $530를 챙겨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헤이, 미스터 조이. 네? 자, 여기. 아니, 무슨 접시가 이렇게나 많아요? 우리 가게 손님이 많잖아요. 이거 다 닦고 청소하고 퇴근하세요.
예. 그의 유학 생활은 혹독했다. 접시 닦기와 청소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일이 끝나면 새벽 5시까지 과제를 해야 했다. 학교에 가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쉴 틈 없이 공부를 했고 쉬는 시간 빈 강의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게 수면의 전부였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결국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석사학위를,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다니? 야!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 야! 그 후 최 박사는 미국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7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1976년 귀국해 북방 유도 무기 레이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1981년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무슨 일로? 정부에서 TDX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TDX요? TDX는 타임 디비전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쉽게 말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과 나를 이어주는 교환 장치를 말하는데 70년대 당시 급증하는 전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화망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연간 240억이면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240억이요? 연구소 전체의 1년 예산이 24억 원이던 시절 단일 과제에 무려 10배를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처벌받겠다는 각서까지도 쓸게요. 정부에 확신을 줘야 했던 최 박사는 각서까지 제출했는데 연구원 일동은 신명을 바쳐 TDX 개발에 최선을 다하되 실패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 유명한 일명 TDX 혈서였다. 그는 각서를 전달한 뒤 연구팀과 각고의 노력을 했고 결국 3년 만에 TDX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우주였다. 한국과학기술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며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우수인력 양성이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영국 서리대학교 인공위성 연구소에 학생 5명을 유학 보냈는데 여러분의 학비는 공짜로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혜택의 곱절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곳에 가서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도보 해협에 빠져 죽는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할 겁니다. 최 박사의 당부를 들은 유학생들은 밤낮 없이 제작 기술을 익혔고 설계도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로 이어졌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 환상적인 은빛 꼬리를 흘리며 날아오르던 발사 로켓.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이다. 최 박사는 이후에도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별 2호, 우리별 3호 발사 성공까지 이루어냈는데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1997년 터진 외환위기로 인공위성 연구센터도 통폐합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교수님, 연구센터가 없어지면 어떡하죠? 앞으로는 큰 위성보다
소형 위성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야. 우리 나가서 벤처 기업을 해보는 건 어떤가? 네? 벤처 기업이요? 최 박사는 연구원들과 함께 퇴직한 후 국내 최초 인공위성 벤처기업을 설립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우리별 위성의 우수성을 알고 있던 다른 나라들은 최 박사 기업의 인공위성 제작을 의뢰했고 말레이시아와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는 한편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등에 잇따라 인공위성을 수출하며 지금까지 세계 3대 소형위성 제작업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별 1호가 우주로 향한 지 30년. 그 사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인공위성 강국이 되었으며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보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만들어간 과학자 최순달 박사가 있었다.